자, 조국 수석께서는 김태우가 계속 여러 가지 불법을 이게 넘나드는 그런 정보를 갖고 와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 7월에 조선일보 관계사인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이미란 관한 불행한 일에 대해서 그 첩보를 갖고 온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특감 반장이 경고를 줬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도 김태우가 일단 이 첩보 보고서만 해도 2건의 조선일보 관련된 저 보고가 더 있습니다. 자, 2018년 7월 24일에 조선일보에 BHA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 중 있고, 또 8월 6일 날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 거래 혐의 취재 중 이런 걸 또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지시를 했다면 지적을 했다면 이런 일이 되풀이돼야 되지 않는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김태우 감찰반의 주장은 뭐냐면은 첫 번째 7월에 코리아나 호텔 사건은 그 중간에 특감반의 그 반장 사이에 김태곤 사무관이라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원청으로 복귀된 상태입니다. 자, 그 사무관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먼저 김태우 수사관이 먼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김태곤 사무관이 조선일보 관련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라. 이런 지시를 받고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계속 이 조선일보 건을 갖다 주면은 굉장히 지적했다는 것과는 반대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녹취록도 다 갖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적군으로 생각했다. 이런 워딩이 있습니다. 워딩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청와대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 이런 첩보 보고를 3건을 더하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서너 건을 더 조선일보 관련 동향을 보고했다. 이것은 이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조선일보라는 민간 언론에 대해서 계속 사찰을 하고 감시를 하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문제된 외교부에 별건 조사한 거 시인하셨죠? 별건 조사가 시인하셨죠? 별건 조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자, 그렇습니다. 별건 조사가 아닌지는 그 나중에 사법당국이나 법원에서 판단을 할 텐데요. 작년 12월에 조선일보에 여러 가지 외교 정보 관련 보도가 납니다. 보도가 나는 거에 대해서 이 출처를 밝히라는 이 특감 반장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 지시 조국 수석이 하셨습니까? 처음에 조구레 국장의 사생활 문제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사생활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점에서 별건 감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감찰 시작은 사생활을 감찰하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한 거는 무슨 이유였습니까? 문건 유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건 유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건 유출, 조선일보에 이 외교부 관련 정보가 자꾸 유출이 되니까 그거 특감하라고 특감 반장이 10여 명의 특감 반원들에게 지시를 내서 특감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원이 나가서 휴대폰도 뺐고, 제가 다 녹취가 돼 있습니다. 휴대폰도 뺐고 조사를 했는데 문서 유출이나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조구레 국장의 문자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것을 특감 반장한테 보고하니까 특감 반장이 김태우한테 직접 조사를 해라. 그래서 조 국장을 김태우가 직접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자를 바탕으로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고해서 인사 참고 자료를 넣었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별건 감찰은요, 형사소송법에 위법한 수집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형사소송법의 정치는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권 침해고 인권 유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직권 남용이다. 이 점에 대해서 조국 수석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 도덕적 그런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깐요. 답변하기 전에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우리 강효상 의원님이 띄운 화면을 보면 이게 지금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해도 됩니까? 저거는요, 이거는 솔직히 아무리 그러지만 개인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온 국민 앞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 그거는 좋은데. 아니, 지금 저 이름까지 다 해서 무슨 내용을 아까 하는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님은 면책특권이 있어서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할 수 있어요. 답변하세요. 그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첫째, 아까 말한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문제, 포렌식 문제는 단지 조선일보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 산하의 정부 내부의 기밀 문서가 언론에 유출되었을 경우 조선일보 외에도 다 여러 유출이 됩니다. 인사정보가 유출된다거나 내부 정책 기밀 서류가 유출된다거나 하게 되면 그 관련 부서를 감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선일보만 타겟으로 해서 감찰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게 별건 감찰이 아니라는 점은 강유상 의원님도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분을 모 국장을 그분의 사생활을 파기 위해서 감찰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공문서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감찰 안 하면 그 감찰을 안 한 것이 저희의 직무유기입니다. 중요한 외교 관련해서 남북 문제, 북미 문제의 기밀 문서가 특정 언론에 유출되었는데 감찰하지 말으란 말씀이십니까? 그걸 안 하면 제가 직무유기죠. 자, 별건 조사에 들어갔는데 문서 유출이 안 나왔죠? 문서 유출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예. 안 나왔는데 문자를 보니까 사생활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사하는데 이게 별건이지. 그래서 징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 요청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아니, 그렇게 해서 면직된 외교관들은 어떻게 양사가 그분은 면직되지 않았습니다. 개념도 모르면서 별건의 개념도 모르세요? 아니에요. 지금 알려줄게. 시간이 없어, 시간. 아니 지금 하시려면 이제 그만하세요. 저기요. 자, 잠깐만요. 자, 위원님들. 자, 네, 자. 자, 지금요. 저기요. 별건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별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말씀을 해보세요. 네. 지금 문제된 여러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지금 외교부 국장만이 아니라 비위 첩보가 제기되고 그 비위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A란 걸 합시다. 그럼 A란 걸 가지고 갑이라는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A 관련 즉 본건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는데 돌발적으로 B라는 게 나오게 되면 그 B라는 것이 매우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을 대부분 저희는 징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지금 강유상 의원께서 거론하셨던 그분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경우는 다른 사안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말씀하면 그분의 인격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각 담당 부서에서 그분들의 문제가 어떤지를 정밀히 검토한 후에 네. 징계를 하실 자, 것인지.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면 사법당국에서 판단하거나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을 출신 박범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아니 김종민 의원, 전희경 의원님도 조용히 좀 하세요. 됐나요?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님께 KTNG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 이게 담배사업법상 말이죠. 기재부 장관은 담배 제조업자, 즉 KTNG에 대한 허가권자이고 동시에 취소권자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또 그렇기 때문에 담배 제조업자, 즉 KTNG로부터 관련 사항들을 보고받고 각종 서류들을 열람할 권한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KTNG의 경영 현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기재부가 파악할 수 있는 권능이 전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조국 민정수 선생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문제의 KTN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은 초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문서가 있었고 최종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실장님께서 하시는 모 방송에 유출돼가지고 보도됐던 그 문건은 최종 문건이 아닙니다. 중간 문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중간 문건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배사업법상 경영 판단에 경영 현황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자기 사장을 어떤 사장이 들어서야 되느냐, 그것이 마땅한 지향에 대해서는 저는 동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 임정수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땅히 이 투명한 이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주주로서 대주주로서 그렇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간 보고 문건에는 직접 개입 불가, 개입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우회적, 기업은행을 통해서 우회적 개입 방법을 설명한다. 이 개입이란 표현을 썼는데 최종 문건을 제가 입수해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장 선임 과정의 개입은 어려움. 다만 기업은행 등을 통해서 사추위의 투명 공정한 운영을 요구한다. 하등 문제가 없는 문구고요. 또 하나, 외국인 주주 의결권 대행사 등을 상대로 투명한 경영을 위해 CEO 외부 영입 필요성 설득 등 우호 세력 확보. 제가 보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비서실장님. 예. 그래서 중간 보고 문건을 아마 유출에 대해서 그에 기초해서 방송이 보도했는 것 같은데요. 더더군다나 이 최종 문건에 보면 현 사장의 적격 심사와 관련해서 B1 적격인 경우 그 절차가 진행돼 있고요. 부적격인 경우에 절차가 이렇게 좀 기재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장은 안 돼. 현임 사장은 안 돼.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해야 돼. 이런 정답을 내놓고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적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프로세스,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프로세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신재민이라는 친구, 소위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기재부를 그만두고 메가스터디라는 학원의 광고와 본인의 어떤 그 광고를 위해서 그 이름을 팔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걸 폭로한다라고 그런 취지까지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의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지나가는 말을 우연히 들은 것 같기도 하다. 뿐더러 과장님인지 담당 사무관인지 뭐 같기도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조국 수석님 네. 소위 전문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법칙도 아니고 전문법칙이에요. 네. 제재 전문 같습니다. 제재 전문이에요. 네. 예. 판사 출신 저보다 더 정확하게 용어를 알고 계십니다. 제재 전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PPT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효상 의원님이 지적한 저 PPT, 저 노란색이 문제의 이 사람이고요. 저 흰색이 또 역시 문제의 기재부 직원들입니다. 근데 동일한 사람인 저 노란색의 당사자도 지금 모 신문이 보도를 한 거는
밑에 것만 쏙 빼가지고 차관 최초의 지가 받아와 가지고 지시해놓고라고만 조그만 보도했고 그 직전에 1분 전에 올린 거 차관이 시켰겠어? 과장 국장이 아이디어 짜내서 이렇게 할까요? 했겠지. 자, 같은 사람이라도 이 1분짜리 카톡에 모순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이 보도에 제가 보기에는 밑에 것만 싫고 가운데 거 위에 거를 싫지 않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은 무슨 편집이라고 드는데 그 신문이 워낙 큰 신문이니까 제가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비서실장님. 네. 가만히 좀 계세요, 좀. 예. 비서실장님. 자, 이 정도의 기재부가 이런 문건을 작성했을 때니까 우리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또 기재부가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이 과연 인사비리고 불법 사찰인지 우리가 마지막 판단을.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관련 내부 문건을 자기가 MBC에 줬다. 그렇게 해서 MBC에 보도된 문건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응 방안이라는 것이 기재부가 본인이 개입을 했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단계 어느 정도로 듣고 개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 증거라고 MBC에 준 그 문건에 보면 정부가 사장 선임 과정의 개입은 불가능하고 은행의 지분을 통해서 사장 추천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 주주총회의 사추위의 내용을 전부 비공개하고 있으니 은행의 주주권을 행사해서 진행 절차나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 이게 지금 대응 방안입니다. 이 문건에, 기재부가 만들었다는 문건에. 그러나 KTNG는 정관상 사장 후보자 추천의 추천 과정에 참여는 불가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국인 지분이 많은데요, 이것도 앞으로 오히려 좀 국회에서 좀 관심을 갖고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게 주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CEO가 주인이에요. 여기에 국민들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런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50% 절반이 넘는 외국인 지분 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CEO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자기 회사로 탈바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아무런 제도적인 견제장치도 못 만들고 있어서 그나마 올해 들어서 이런 견제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한 거는 오히려 가상한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무력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이나 제도로는 이 금융권의 셀프 연임, 또 민영화된 공기업의 셀프 연임을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좀 투명한 견제장치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 주신다면 그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